네, 다시 2번 하나 둘 셋. 네, 이어서 저희 DL 그룹 저희 근데 뭐 질문들을 저희가 보니까 뭐 사실 꼭 DL 그룹에 연관된 것들만이 있는 건 아닌데 저희 2부로 해서 DL 그룹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좀 더 저희 개인적인 건설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센데요. 첫 번째 질문 읽어봐드릴게요. 네. 건설사는 워라밸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많이 힘든지 궁금합니다. 세다. 직설적으로 묻는데요. 세네요. 일단 업무 강도, 일이 실제로 많이 힘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현장마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팩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에 이제 시공 직무로 일을 하게 되면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이제 정규 근로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중간에 점심시간도 1시간 반이고 또 아침 먹고 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정규 근로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들을 빼면 다른 회사랑 정규 근로 시간은 똑같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현장에 있을 때 현장에 나가 있으면서 못했던 것들을 5시가 끝난 이후에 하기도 하고 또 그 뒤에 공부를 남아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근무 시간이 적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 번도 야근을 강요받은 적은 없어요. 제가 보통 뒤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경우는 제가 공부하려고 제가 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좀 남아 있었던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정말 어떤 현장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현장에서 근무 시간이 좀 길더라도 저는 현장에서 바람도 좀 많이 쐬고 그쵸. 현장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좀 계속 앉아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 가서 바람도 쐬고 협력업체 직원분들이랑 뭐 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근무 시간은 좀 많아 보일 수도 있으나 저는 그 안에서 휴식을 나름대로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네. 남들이 봤을 때는 워라밸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정말 말씀드리면 좋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나쁜 편도 아닌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도 많고 현장에서 직접 보는 시간도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 휴식 시간 이외에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서 솔직히 쉬는 시간도 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일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네. 저도 야근을 강요받기보다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일은 끝내야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근무하는 거지 야근을 강요한다거나 그래서 워라밸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힘든지 솔직히 힘들긴 한데 보라면 참 힘들지 않아요? 아까 저랑 얘기하셨던 게 이게 저는 매번 한계에 부딪혀요. 근데 그러면서 좀 많이 성장하는 건 있어요. 확실히 제가 아까도 원래 성장을 좀 원해서 사기업에 온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처럼 매번 좀 한계에 부딪히면서 좀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있지만 해내는 과정에서 좀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말씀. 네, 종합시공사에서는 네. 일의 분배, 부서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서 순환이나 지역 순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이며 뭐 현장 일을 겸업하는지 안 하는지 체감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디 팀에 계세요 지금? 저는 지금 공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팀을 하다가 공무팀으로 지금 받은 지 지금 한 3개월 째, 공무 3개월 차입니다. 그러면 팀 구성이 공사팀, 공무팀. 네, 그 현장에는 공사, 공무 그리고 저희는 설계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외 공무팀인데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품질팀, 안전팀 그리고 관리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해요. 저희는 공사팀, 공무팀, 품질팀, 안전팀. 저희도 관리라 하면 뭐 총무님, 총무님 그리고 뭐 환경 쪽 담당하시는 분 뭐 그런 관리에 대한 그런 스콥을 가진 팀이 있습니다. 저희 관리팀 직원분들이 제가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다 좋아하지만 왜냐면 너무 저를 신경 써주셔서 우리 신입사원 추천해 주시는 게 가끔 게 정말 아버지 같고 정말 누나 같고 해서 따뜻한 팀이다. 정말 따뜻한 팀. 가서 이제
우리 제가 성함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 김 차장님과 이 차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박수를 한번. 저희도 관리팀 정말 따뜻하죠. 매번 제게 법인카드를 안겨주는. 맞아요. 법인카드 관리를 네. 관리팀에서 하잖아요.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자, 그러면은 뭐 지금은 이제 원래 공사팀을 하시다가 네. 공무팀으로 그쵸. 직무순환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 네. 현장에 네. OJT로 왔어요. 그래서 네. 공사를 3개월 하고 공무를 3개월 하고 이렇게 배정을 받은 상태라서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공무를 온 거고 네.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아직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업무 순환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순환, 지역 네. 순환도 분명 있고 네. 업무 순환도 분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현장에 몇 년 있으면 그 현장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네. 원하면 다른 현장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본인이 이 현장에 계속 남고 싶다 하면 남을 수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굉장히 운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게 사실 없거든요. 이 인사에 대해서 뭐 그렇죠. 직무 순환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그 DL 건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 순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 공사를 하다가 뭐 공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연말에 그런 것들이 뭐 공지사항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직무 순환 제도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 지역 순환도 뭐 사실 토목 시공을 한다면 있을 수밖에 없는 그쵸. 부분이죠. 현장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현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사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여러 가지 역할을 분명히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DL 채용 시 학벌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약간 있다면 학벌을 이길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은 무엇일까요? 돼 있는데 일단 DL 건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학교들이 있어요. 인서울 학교도 있고 뭐 소위 말해서 뭐 지방인 학교도 있고 이게 뭐 인서울과 지방을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것 자체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서울 경기도권 수도권인 학교도 있고 지방인 학교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이 섞여서 지금 저희 동기로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학벌보다는 저는 좀 개인의 좀 경험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벌을 이길 수 있는 자질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좀 특이한 경험. 자꾸 제가 특이한 경험 말해가지고. 근데 그게 네. 정말 네.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면접의 키포인트가 정말 특이한 경험이 네. 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네. 말한 전문가적 내가 진짜 눈을 반짝이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네. 열정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사실 학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네, 학벌보다는 이 개인을 봤을 때 네. 무엇을 했는지 네.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친구가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회사에 이 열정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특이한 경험이라고 하면 자꾸 좀 부담을 가지실까봐 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 특이한 경험이라는 게 꼭 막 진짜 대단한 경험 그런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있는 것들 중에서 그것들을 분명히 여러분이 잘 살려내고 잘 포장해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개인만의 자질을 개인만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거나 만들어 보시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도 좋아요. 될까요? 제가 면접 때 했던 말인데 제가 그 특이한 경험이라고 보면 특이한 경험인데 제가 네. 치킨집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대학생 여러분들 다들 알바는 한 번쯤 해보시잖아요. 네. 제가 치킨집 알바를 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킨을 튀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니까 그게 되게 약간 재밌으셨나 봐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약간 나만의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왜 그 빨리 털어서 치킨을 넣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사이클 타임이랑 연관이 돼요. 이게 오븐에다가 넣었다가 빼가지고 이거를 잠깐 비는 시간에 넣는 거. 그러니까 정말 사이클 타임을 계산을 잘해서 리얼 토목인이시네요. 정말.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좋게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건설사에서 여직원과 남직원의 차이를 많이 느끼시나요? 혹시 불평등한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차이를 느끼신다면 어느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를 하고
본사에 있지 않고 본사에 한 달 교육을 받고 바로 현장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장에는 사실 여직원분들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차이를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불평등한 일? 요즘에 불평등한 일이 생기면 그 회사가 아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저는 건설사 특히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 좀 멘탈이 약하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어떤 기에 눌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쉽게 기가 눌리는 좀 성향이면 이게 뭐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자기 자신만의 좀 위치를 찾아가는 어떤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그런 과정이 조금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뭐 협력업체 직원분들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인턴을 했던 제 DL건설 동기 중에 이제 여자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인턴을 하면서 그 현장에 계신 분이 야 너는 진짜 내가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현장에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그 타 건설사에 아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 카리스마가 정말 장난이 아니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든 여자든 멘탈이 약하면 정말 말려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업무라는 것 자체가 사람도 상대하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공사를 이루어지는 입장에서 멘탈이 약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누나는 정말 멘탈도 강하고 카리스마가 대단해서 업체들이나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하신대요. 진짜 너는 정말 뭐든 잘할 것 같다고. 너랑 같이 일해서 영광이다 하라고 할 정도로 진짜 그런 말을 들으시는데 제가 아는 그 누나의 성격도 그렇거든요. 뭘 하나를 똑부러지게 못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이에요. 강하신 스타일. 정말 강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마지막 질문이네요. DL그룹의 건설사의 최대 장점 3가지만 뽑는다면 무엇으로 뽑으시는지요? 복지나 휴무일도 궁금합니다. 돼 있는데요. 이거 제가 먼저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DL ENC, DL 건설 포함해서 DL 그룹 우리 건설사의 최대 장점은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파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국내 현장이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설계사를 다녔었어요. 근데 설계사를 다니면서 현장에 직접 답사를 갔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많이 가진 않았어요. 한 6개 현장 정도를 갔었는데 그 중에 3개가 DL ENC 현장 그리고 하나가 DL 건설 현장이었어요. 근데 이걸로 비율을 따질 수는 절대 없고요. 분명히 다른 회사도 현장이 많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현장이 그렇다 보니까 DL이 정말 우리나라 그 건설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때 함께 동행했던 설계사 선배님도 DL이 그때 당시에 대림이 우리 국내 토목은 최강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 주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DL 건설로 이직을 하게 됐을 때 잘 됐다. DLNC 포함해서 DL그룹 그 건설사는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어깨가 뿡뿡. 그죠. 뽕이 약간 쓰신 거죠. 네, 되게 좋았습니다. 네, DL사의 최대 장점 3가지를 뽑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덧붙여서 말을 하면 DL ENC는 1939년도에 건설사 최초 건설사고 그 다음에 정말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최초 아파트 브랜드도 런칭을 했고 또 최초로 건설사를 만든 회사가 우리 회사기도 하고 또 기술력이 정말 대단해요. 맞아요. 정말 어떤 예를 들면 토목 분야에서는 교량에 대한 특수 교량에 대한 맞아요. 그 기술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현수교가 가장 긴 현수교 그리고 주탑 길이도 가장 큰 게 이순신 대교가 있어요. 그게 DL ENC에서 시공한 거고 또 지금 현재 해외에 가장 초장대
현수교. 음, 국내에서도 우리가 제일 초상대를 했고 해외에서도 초상대를 하고 있어요. 차나칼레 그냥. 네, 맞아요. 아시네요. 네. 터키 차나칼레. 네.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저 회사 다닌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복지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정말 많아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네. 복지? 저는 좀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지금 제가 뭐 회사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이런저런 복지가 있어요. 다 경험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에 집을 가잖아요. 근데 뭐 차를 타든 KTX를 타든 경비가 들잖아요. 경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맞아요. 그거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설사에 근무하면서 평일에 저는 그래요. 제 돈을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아예 없어요. 밥 주시고. 돈 모으기 정말 저도 좋은- 돈을 생각해보니까 평일에 돈 쓰는 기억이 없네요. 예, 돈 쓸 일이 없어요. 네. 네, 맞아요. 간식조차도 먹고 싶다 하면 다들 사주시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미래 토목인의 밤 네. DL 그룹편 저희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도움이 정말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고 정말 응원하고 또 토목인으로서 또 만나기를 또 고대하겠습니다. 미래 토목인으로서 같이 만날 일을 고대하며 네,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돌아보게 돼서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맞아요. 내가 신입사원, 물론 입사한 6개월밖에 안 된 네. 시기였지만 네. 내가 입사할 때 이런 마음가짐이었구나 네. 라고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해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주신 대한토목학회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나중에 봐요.